안녕하세요. 오늘 탐방 자료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덴티움 기업 소개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이는 곳은 여의도에 있는 월드비전 빌딩입니다. 여기가 본사는 아니고 IR 미팅을 이쪽에서 하려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의도에 증권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날씨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각도로 기업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일단 덴티움은 주린이가 다가가기에 좋은 기업이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석을 하기에 조금 수월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정이 가는 기업이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뭐 투자를 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주변에 뭐 치과 하시는 분들 혹은 덴티움 주주분들 몇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정성민 이 덴티움 창업자분 이분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 주주로 계시고 경영에는 간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치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덴티움 기업을 분석하면서 참 괜찮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좋다 좋다라고 할까?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물어본 뭐 몇몇 분들한테서 나온 이야기니까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덴티움의 사업 영역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이 임플란트 이쪽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겠죠.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임플란트는 더 많이 쓰이겠다.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덴티움이 속한 이 임플란트 산업 큰 문제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겠다. 이런 예상 쉽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내 치과형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에서 덴티움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A사라고 쓰인 이 33%가 오스템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시장 점유율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임플란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새로 생겨나는 그 고령층 인구수만큼 시장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처럼 성장의 초창기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는 사실상 제품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갔을 때 치과에서 임플란트 이거 있다 하면 사실상 그 제품 간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플란트 시장을 잡고 있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유지해 가면서 시장을 어, 먹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임플란트는 중국 쪽을 겨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차트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중국 보시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템도 그렇고 덴티움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는 이 임플란트의 성장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65세 인구 고령화 인구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이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이 치과 의사 비중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의사가 이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한국이랑 중국을 비교해 보시면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 현황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4월 말 혹은 5월 정도부터는 코로나로 생겼던 그 피해들이 이제 좀 최소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은 사실상 코로나 피해 이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봐도 괜찮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 시장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중국 매출이 그렇게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보급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리스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오스템과 덴티움이 잡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건가 이겁니다. 분명 중국은 자국 기업을 키우려고 할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19년에 덴티움이 중국에다가 제조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덴티움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그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은 사실 어떠한 산업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쪽에서도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덴티움이 조금 미리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이라면 저는 굉장히 현명한 움직임이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국의 이 로컬 기업의 등장, 이 부분 아직은 뭐 조금 더 시간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내일 당장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늦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쪽에서 로컬 기업이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해서 이쪽에서도 매출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 초창기 때와 매출 올라가는 그림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리스크가 부각될 때까지 이렇게 다른 시장을 뚫어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쪽에서 얼마큼 매출이 올라오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덴티움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임플란트 뭐 성장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 지금 디지털 덴티스트리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스템도 마찬가지고 덴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뭐냐면 환자가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끝나는 그 단계까지를 모두 디지털화 하겠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 없애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치과를 가면 뭐 본을 뜬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기다리고 며칠 후에 또 가서 끼워 넣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제 뭐 기계도 필요할 거고 그러겠죠. 장비들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은 더 효율적으로 진료하겠다 이거고 환자는 더 정확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 덴티움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발생된 매출 비중이 7%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덴티움이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해외 쪽에서의 매출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국이나 이제 인도 이런 쪽으로도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되겠죠. 근데 뭐 일단은 우리나라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덴티움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 얼마나 잘 하는지 이거 지켜보시면 되고
중국에서 언제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러한 고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까? 이거 지켜보시면서 인도 혹은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실적 어떻게 올라오시는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티움에 있어서 이 재무적으로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출 채권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합계로 해외 쪽 매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해외 쪽 매출이 거의 75%까지도 올라온 상황인데 성장성이 확실히 굉장히 이쪽이 큽니다. 이제 회사 측의 설명은 뭐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출 채권이 많아지는 건데, 근데 뭐 이게 뭐 돈을 받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뭐 그런 문제가 컸으면 사실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티움이 한동안 그 투자를 좀 계속했죠. 그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도 조금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투자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익을 그렇게 크게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지금 회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템과의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도 오스템과 덴티움의 이 사업 매출 그 비중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덴티움의 경우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오스템보다는 조금 더 높은데 뭐 그런 부분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게 더 유리하거나 어떤 게 더 불리하다 뭐 꼭 그렇게 보아야 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덴티움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 쪽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크게 리스크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국 로컬 기업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거는 뭐 계속해서 있을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뭐 딱히 크게 지금 걱정할 만한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제표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제표 뭐 그냥 영업이익까지만 보면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랑 지금 이게 덴티움이거든요. 덴티움 보시면 사실 영업이익 수치만 놓고 보면은 덴티움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오스템이랑 덴티움이랑 임플란트를 같이 하긴 하지만 그 다른 쪽 매출 비중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덴티움의 이익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게 덴티움의 주가거든요. 지금 10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뭐 반에 반토막까지 갔었네요. 거의 2만 6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얼마 전에 실적을 냈는데 좋은 실적을 냈죠. 그래서 저는 이 덴티움 쪽도 좋은 실적 낼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더 이상 사실 여기서 주가를 더 밑으로 내릴 만한 이슈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